근데 그분들이 업변하는 이유를 제가 몇 분한테 통해서 건너 듣다 보면은 그냥 다 고깃값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고깃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소개 먼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고반식당 대표 한지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최다 출연자인데 고반이 지금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2016년 2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때는 직영점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좀 했었죠. 지금은 몇 개 매장이 오픈되어 있죠? 저희가 계약 기준으로는 총 149 정도인데 지금 한 40개 정도는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뭐 폐점을 하시거나 그래서 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 채널에 처음에 나왔을 때 연매출 200억 한다 이러면서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그렇죠. 전체 매장 다 합쳐가지고요. 그때 매장이 몇 개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한 뭐 30개 됐을까요? 정말 많은 성장과 다양한 노력들을 했을 텐데요. 지금 고반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 예, 많이 뵙겠습니다. 네. 그 변한 부분들, 고깃집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고반만의 어떠한 차별점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갈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게 뭐가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이 매장이 고반식당 평택 고덕점이라고 이제 지금 2.0 버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보시면은 그릴 마스터라고 AI 그릴을 도입했어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고반식당 블랙이라고 고반식당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버전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봤더니 반응이 괜찮았어요. 고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일률적이다 보니까 그릴러의 숙련도에 따라서 고기 맛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 거죠. 초보가 와서 구워주더라도 70% 정도 익혀서 나가니까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고깃들 드실 수 있고. 고반식당 블랙은 이제 직영 매장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버전이잖아요.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렇죠. 거기서 충분히 했었죠. 우리가 쓰는 고기에 최적화된 온도하고 시간하고 습도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값을 구하고 나서 이제 고반식당에 도입한 거죠. 지금 저 공간이 예전에 고반은 숯을 피워야 되는 공간이었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숯도 사라졌어요. 왜냐면 저기서 초벌을 하기 때문에 불맛을 충분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스터를 쓰지만은 수치 아닌 가스인데도 여기는 직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열이 이제 나올 때 퍼져서 약간 숯처럼 실질적으로 거의 한 95% 정도는 숯의 향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숯가마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초벌하는 음식을 여기다가 올려만 드리면은 소비자가 잘라드리면 커팅까지는 네, 아무래도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커팅까지 해드리면은 고객님들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익힘은 본인들 취향에 맞춰서.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네. 그렇죠. 매장이 크면 클수록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포션은 더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평, 60평 대형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굽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마미가 질맛에다가 즙에다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부위별로. 프로세스가 14%인데 딱 100% 갖추어지면 그대로 딱 꺼지고 고객님 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구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3무 4분. 시간도 되게 빠르죠. 저희가 보통 나가서 풀 글링 해드리는데 한 15분 정도로 잡거든요. 초보 같은 경우는 한 20분까지. 그럼 한 명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빼앗겨버리는데 기계에서 3, 4분 만에 초벌이 되고 그냥 잘라드리면 대략 한 2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해지죠. 그리고 고객들이 일단 좋아하세요. 고기가 확실히 육즙이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은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권유를 드리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사람 구하는 게 가장 어렵고 인건비가 가장 부담이 되고 그리고 노무 리스크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본사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걸 하는 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100% 되는 이제 다 된 거네요. 수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세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하루에 한 3, 400도 커버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녀석 몸값이 참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데 세대에서 190만 원. 세대에서 190?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는 건 아니죠? 소유는 아닙니다. 탈로 하고 대신 AS라든가 계속 관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약정 기간이 있나요? 아, 6개월이요? 6개월만 쓰면 돼요? 부담이 안 되네요. 크게 부담되지 않죠.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기계 같은 거 약정 3년 걸어가지고 캐피탈 리스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고장나면 또 AS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생돈을 몇 년씩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에 비해 리스크가 크게 없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이유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190이면 뭐 사람 인건비보다 저렴한데 대형 평수에서 사람을 쓰면은 두세 명을 더 써야 될 수 있는 도서면 더 써야 되고 만약에 초벌을 하는 브랜드라 하면은 사람의 또 컨디션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질 것이고 맛도 달라질 것이고 근데 저희는 뭐 24시간 365일 저런만 켜고 가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 버전에서 처음 출시를 한 게 모듬이거든요. 저희가 고반식당이 작년에 키워드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삼겹살 하는 프랜차이즈드 브랜드들 거의 한 20개 정도를 같이 다 비교를 했는데 고반식당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가성비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그래도 가성비라는 단어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근데 고반식당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아, 소비자가 느끼.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장사가 잘 되었으니까. 그때 저는 이제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도 가성비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브랜드들을 보니까 1인분당 가격은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모듬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통해서 객단가를 만들어내고 가격을 떨어뜨려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근본 모듬, 실속 모듬, 미식 모듬이라 해가지고 근본 모듬에는 삼겹하고 목살만 딱 정말 근본이라 할 수 있어요. 실속 모듬에는 이제 삼겹, 목살에다가 껍데기 판매가가 낮으니까 껍데기가 원래 저희가 안 팔았었는데 껍데기를 투입시키면서 모듬의 단가를 떨어뜨려서 가성비를 좀 더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특수 부위만 따로 모듬 하나 만들어서 이제 미식가 모듬 3개를 만들어서 이번에 출시를 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좋고 우리도 좋은. 그렇죠. 우리도 테이블 단가가 나와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 자체가 지금 100g당 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게 또 가맹점 점주님에게는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될 투명 정률 공급제라고 그거 뭐죠? 삼겹살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에 납품할 때 일반 시중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비싸게 납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사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물류에서 어떤 정도 마진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사마다 납품 가격이 정말 다 달라요. 모든 브랜드가 똑같은 데가 없어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도 공유도 절대 안 하고 그냥 다 각자의 로직에 맞춰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럼 점주님들은 보면 항상 비교를 하세요. 같은 상품 웬만하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주님끼리는 다 알고 있죠.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하는 거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가격인 거고 그 밑 안에 있는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유통업체한테 고기를 받잖아요. 이 가격은 또 이 가격보다는 낮아요. 물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고기 원가가 더 좋고 조금 더 자신이 있죠. 대신 이분들은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치고 약점을 없애자고 해서 일반 유통 가격으로 매기는 로직을 우리는 가맹점에다 드리죠. 투명 정률 공급제. 그럼 본사의 수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수익이 뭐 아예 없진 않은데 수수료 정도 개념이라 보는 거고 근데 수익은 많이 떨어져요. 그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칭할 것인가 했을 때 가성비가 좋아지고 브랜드 자체가 고객들한테 매력도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매출이 적어도 30%는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저희들은 가설을 하나 세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0%에서 30% 정도 매출만 올려주면 우리는 그 정도 지금 당장의 수익이 떨어진 게 해칭 가능하다 판단했죠. 더 많이 팔아서 조금이나마 이윤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일 수도 있네요. 1차적으로는 이제 본사가 먼저 희생을 하고 점주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받고 판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고객들한테 더 잘해줘서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해칭 가능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지원 대표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본사 대표님이 나와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본사는 나름대로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개발비, 뭐 운영비 필요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본사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지 관리도 다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선순환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맹점이 잘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메뉴 개발하고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단가를 높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높아지면 그래도 조금나마도 회사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개 정도 매장이 이제 고반행을 한 판을 떼고 이제 개인 브랜드로 넘어간 데도 많고 아예 폐점하신 분들보다는 그냥 업변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업변했을 때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의 5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간판만 떼는데 위치 그대로 사장님 그대로인데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업변하는 이유를 제가 몇 분한테 통해서 건너 듣다 보면은 그냥 다 고깃값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고깃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돼지 경락가 매주 나오잖아요. 390%로 그냥 딱 해서 드립니다. 삼겹살 기준으로. 국내 고기 프랜차이즈에서는 최초 아닌가요? 최초죠. 유일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잘 안 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도 10분 정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프랜차이즈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형님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야 하니까 와 그건 진짜 혁신이라고. 우리랑 로직이 비슷하더라고요. 자기들도 390, 뭐 420, 440까지도 준다더라고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390 주고 컨설팅 해주고 슈퍼바이징 해주고 메뉴 개발해주고 구매해주고 뭐 해주고 이게 어떻게 회사가 유지가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그럼 기존의 매장도 다 그걸 적용. 네, 다 동의서 받고 있고 계약서 다시 갱신하고 있고 지금 목표는 5월 1일부터 딱 스타트하는 걸로. 대부분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점주님들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수익성이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제가 로열티는 기존보다 1% 더 올리긴 하는데 기존에 몇 프로죠? 기존에 2%였고 이제 3%인데 그렇게 해도 수익성이 지금 당장 그냥 해도 한 2% 정도 올라가요. 투명 전용 공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점주님들은 개인 브랜드 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받는 고기 가격이 일반 유통회사에서 받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고기가 다 선별육이잖아요. 원하는 선별 스펙을 최대한 맞춰서 드리고 냉장고 적재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문 열어서 선입 선출할 수 있게까지 그런 서비스까지 들어가는데 굳이 이분이 개인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은 좀 낙가마도 많고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그렇게 안 주거든요. 맞아요. 개인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큰 업체가 몇 군데 딱 정해져 있고 그들에게는 또 우리는 또 워낙 큰 업체이기 때문에 점주님도 하나하나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기를 하시면서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쉬웠을 때가 있었을지 없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업력이 9년, 10년 된다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고기 브랜드가 100개 이상이 9년, 10년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요즘은 대형 고깃집보다는 아무래도 월세하고 인건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소형, 중형 정도 사이즈에서 점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고깃집들이 보통 점심 메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해봐야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정도.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점심 메뉴를 이번에 새로 런칭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심 저녁 두 번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여기도 제가 약간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점심에 한 돈병만 팔았더라고요. 이게 쉬운 매출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R&D 팀에서 전문 셰프님들이 이번에 개선을 엄청 했죠.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고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제육하고 계란 후라이, 쌈채소까지 있으면은 그렇죠. 제육이 기본 이렇게 되고 찌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기 순두부, 뭐 부대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했을 때 12,000원에 반상으로 딱 드리거든요. 거기에 갈비탕 메뉴도 별도로 있고. 이것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매장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대신 얘는 원가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점주님들한테 마진이 좋은 항목은 아닌데 그래도 고객님들에게는 좋은 옵션에 유인할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5시부터 영업합니다. 뭐 저녁 장사만 합니다. 마치 이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인건비의 효율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파트타임만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짧은 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뭐 저녁만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풀타임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점심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풀타임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시간은 짧은데 고용만 길게 하니까 실제로 점주님들한테는 인건비 누수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사람 구하기도 더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점심 메뉴가 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인건비 누수 없이 매출을 만들 수 있죠. 조리하는 거는 간단한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팩은 아니에요, 다. 갈비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리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소스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아까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매립돼서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상이 올라가 있어도 전혀 간섭이 없네요. 이거 파손의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면 같은데. 괜찮아요. 절대 뭐 누가 망치로 찍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고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젓가락 젓가락을 살균까지도 그냥 바로 해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는 살균 완료가 되면은 네.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깨알 디테일. 협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세팅을 해드리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원도 가능하고. 10년 동안 생존하려면 이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깃집을 해보니까 불판 닦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모르는 분들은 물티슈로 닦는데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티슈로 닦게 되면 플라스틱이 불판에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저희가 개발하게 된 거는 이게 천연 펄프 100% 플라스틱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냥 아예 펄프고요. 안심하시고 닦으시면. 지금 보면은 벽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액자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하고 바뀐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 또 와사비 같은 것도 너무 뻔하니까 표고 와사비. 여기 조금 더 고객 홍도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는 풀 그릴링을 다 해드리진 않잖아요. 기계에서 AI에서 70%를 구워드리고 나머지는 고객님들이 구워 드시는데 구워 드실 때 어느 정도까지 굽는 게 가장 좋은지를 저희들이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존 매장들은 지금 그릴링을 다 하고 있는 다 상황이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존 매장들에는 이제 AI 로봇이 없다 보니까 기존 매장은 숯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숯도 사요. 확실히 여기는 가스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다고나 할까요? 점주님들이 운영하기가 너무 편하시죠. 왜냐면 숯 같은 경우는 채우고 보충할 때 일이 또 되거든요. 고기 추가 들어갈 때마다 숯도 같이 채워드려야 되고 그리고 치울 때도 또 따로 빼가지고 갖다 놔야 되고 이제 오래된 매장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점주님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변경
운영 가능합니다. 이게 고기랑 같이 나가는 찬이죠? 네, 저희가 항상 찬 변한 건 따로 없죠? 차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대신에 이제 옵션들을 좀 다양하게 드려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사리하고 배추김치하고 이제 명이나물이고 백김치도 그렇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옵션을 여러 개 드리거든요. 열무김치부터 뭐 총각김치, 쪽파김치 해서 그 중에서 점주님들이 시즌별로 계속 골려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시는 고객들도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덜 지겨우니까. 대표님 그냥 갑자기 이제 저도 감골련탄집을 하고 있잖아요. 고깃집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중요한 거 한 3가지 뽑으라고 하면 뭐 뽑을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고기인 것 같고요. 고기의 품질, 뭐 거기에 숙성도 들어갑니까? 고기를 맛있다고 느끼게 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원육, 숙성, 그리고 그릴링,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약점 없이 잘 갖추어졌을 때 손님들은 드시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집 고기 맛있네. 고깃집은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요즘은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식도 단체로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의 숟가락 세트 같은 것도 그냥 알아서 그냥 딱 내드리고, 의자 같은 것도 그렇고 연기 같은 것도 되게 좀 민감한 것 같고요. 시설 같은 것도 그래서 편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음 버전으로 저희가 나갈 때는 이제 의자도 등받이까지 있고 옷도 넣을 수 있는, 이 닥트도 이제 여기는 지금 상향식인데 이제 그 다음에 고반식당 나갈 때는 다 하향식으로 할 거예요. 아, 매립해서. 그럼 이 투자비가 엄청 들 텐데.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저는 이게 투자를 생각하죠. 그러면 고객들이 갈 때 가격도도 그렇게 안 비싸고 또 반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막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밑으로 나가고 냄새도 훨씬 안 나고, 당연히 그러면 고반식당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더 올라가고. 남은 그 3번째가 브랜드 파워 아닌가 이제? 그렇죠. 예,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전국의 매장이 100개가 넘었을 때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인식이 되고 각인이 돼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혼자 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드 파워를 한 곳에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하시면 생길 것 같아요. 한 곳에서 10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동일한 시간에 문을 열고 동일한 시간에 문을 닫고 본인이 매장 준비부터 마감까지 전부 다 하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고객을 대하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잘 해주고 하면 브랜드 파워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개인은 시간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시간이 들지만 내가 잘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결국엔 그거는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가 요즘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쇼 붙이려고 하니까. 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이 여유를 갖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또 워낙 또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비싸다 보니까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25년도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새로 런칭한 브랜드도 있고 기존의 고반식당도 더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고, 김치옥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 목표는 그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좋은 브랜드라고 인지도를 쌓고 점주님들도 본사를 믿고 본사도 점주님들에 대해서 더 진심으로 다가가서 좀 진짜 패밀리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반식당 내일 모레면 지금 149개에서 150개가 금방 될 것 같은데 브랜드 파워 유지하면서 가맹 점주분들과 정말 상생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멋진 기업이 되도록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